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심선희입니다. 최근에는 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폭력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폭력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진행하는 다른 연구도 스토킹, 데이트 폭력 관련 연구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이런 연구를 해왔고, 성재생산권 분야의 연구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재생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이제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그런 모든 어떤 행위들을 좀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개인이 어떤 성적 실천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시기에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 이러한 일련의 어떤 임신, 출산과 관계된 행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개인의 권리로서 접근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기에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피임을 원한다면 피임과 관련된 정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접근 가능해야 될 것이고,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개인이 사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개개인의 어떤 필요와 욕구도 있지만 또 사회적 재생산의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먼저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을 간단히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카이로에서 이제 1994년에 국제인구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성재생산 건강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건강의 측면, 그리고 권리의 측면으로 접근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그때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재생산은 특히 이제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권리의 측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게 된 거죠.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이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 조항이 이제 불합치 판결이 나는 결정이 있었죠. 그 전에 이제 2016년 10월에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검은 시위가 등장을 했는데, 검은 시위는 사실 폴란드에서 먼저 출발을 했어요. 임신 중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이제 여성들이 이제 분노를 해서 대규모의 시위를 벌이게 되고, 그 법안이 철회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도 이 폴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 있죠. 만혼과 비혼의 증가, 가구 구성이 많이 변화했잖아요.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활 방식의 변화, 성과 관련된 이제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큰 재생산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어떤 인식과 태도들이 조금씩 이제 변해 왔죠. 과거에 비해서 이제 개방적이 되어 갔다는 건데, 최근 몇십 년간 저는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애나 결혼, 성관계 이런 각각의 행위들에 대한 이제 태도들이 변화한 거죠. 과거에는 연애나 성관계 이런 것들이 결혼을 가기 위한 어떤 과정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각각 다 분리된 어떤 것으로 이해되고요. 또 다른 한축에는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죠. 그만큼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나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임이라든지 임신 중단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는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 것들이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제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16년에 깔창 생리대 사건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저소득 계층의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 구입 비용이 없어서 신발에 깔창으로 대체한다거나, 뭐 생리 기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다거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소년 이제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요. 청소년의 성재생산권 보장의 측면일 수 있죠. 성재생산권은 성재생산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이 생리 기간 동안 청결한 어떤 몸 상태, 그다음에 생리대의 사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리대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청소년의 성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임신 중단은 여전히 이제 의료나 서비스가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임신 중단을 갈등하다가 결정을 내렸지만 의료비용이 부담되었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낙태제 조항이 이제 폐지되었지만 관련 법제도가 보완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미비하고요. 사회적 낙인이 있어서 사실 이것을 드러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임신 중단의 결정을 하는 과정도 힘들고, 결정을 한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사실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안전한 어떤 의료 서비스의 접근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장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접근 방법도 달라질 텐데요. 또 사실 어떤 용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임신 중단이나 혹은 임신 중지라는 표현으로 바꿨으면서 임신을 지속하는 거와 중단하는 것은 어떤 선택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용어를 다르게 가져가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폐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경이라는 용어로, 어떤 생리, 월경이라는 것이 이제 폐기물처럼 하는 그런 폐자가 아니라 완성했다의 의미에 가까운 그런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사회 문화적으로 용어를 다르게 접근하고 그것을 실제로 법 정책에 용어를 바꿔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18개의 시군에서 만 11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시군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난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난임 시술비를 이제 지원하는 거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임산부의 의료비, 산모 신생아의 건강 관리, 이런 측면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생산권이라는 어떤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이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부처 혹은 부서마다 막 흐트러져 있고, 또 이것을 통합적인 어떤 재생산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별, 연령, 경제 상황, 가족 상황, 기타 이제 개인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다른데 차이에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을 희망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평등한 피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 그뿐만 아니라 교육, 이런 부분일 텐데, 성재생산권 관련 교육을 적어도 청소년, 중고등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같은 거는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기존에 하는 교육에 이 성재생산권 관련된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그런 현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자신의 어떤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피임, 성평등한 피임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인식을 다 갖고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 결정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임신 중지, 피임 이런 모든 행위들은 삶의 어떤 내 몸의 어떤 상태, 일상적인 패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행위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다. 그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더 확대되고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